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자, 계속적인 강보합 유지 중이고 또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려와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또 이런 것도 하나 드리죠. 바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코인 파일을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받고 저랑 같이 공부 중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이런 게 다 공부가 되는 거니까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받아놓고 시간 내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죠. 부담 없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XRP 보겠습니다. XRP 계속적으로 강보합 중이에요. 현재 고가는 3,025원을 찍었고 저가는 2,995원, 지금은 3,004원이에요. 또 여기 상승을 쭉 끌어올렸다가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상승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런 얘기는 이제는 이 하루짜리 또 삼각 패턴이 그려지고 있고 이 가격이 통합되면 이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정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강보합 중이니까 지금 어디로 갈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고 있어요. 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리플의 영향이 아닌 시장의 영향으로 눌리고 있다. 이것도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얘네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고 여기에 지금 플러스 알파로 미국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미국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항복을 요구합니다. 협상 자체가 아니다. 협상하지 말자. 트럼프가 협상이 아닌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이란, 그러니까 핵시설을 아예 없애지겠다는 지금 미국의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동안 핵 협상을 하자라고 미국이 했지만 이란은 거부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미국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지금 미국은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트럼프의 승인만 끝나면 승인이 됐죠. 승인은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트럼프가 딱 가라 하나 한마디면 이란으로 미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확전이 되는 거죠. 어, 미국까지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좀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예전에 20년 전에 이라크 이라크 사태가 또 발생이 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려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뭐 관세도 뭐 아직은 관세보다는 지금 가장 너무나 큰 이슈죠. 전쟁이 발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트럼프도 G7 캐나다에서 열렸던 부분도 바로 복귀했죠. 바로 복귀하면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확인해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바뀔 건데 근데 만약에 확전이 된다면 제가 브리핑 시간도 잠깐 언급해 드린 바가 있는데 확전이 되면 이 투자 자금들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에서 빠져나온다. 증시에서 빠져나온다면 그럼 이 투자금들은 다 어디로 갈까? 금으로 다 갈까요? 금도 많이 좀 금값이 올라가고 있죠. 기름값도 올라가고 있죠. 유가도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 가상자산이라는 커다란 이게 있기 때문에 글씨가 또 끊기네요. 이럴 때 또 컴퓨터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이런 부분. 이러고 지금은 비록 이제 영향을 받고 시장이 눌리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 이제 가상자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것을 알고 가시면 어 시장 눌림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3천원이 또 깨졌네요. 이렇게 움직여요. 시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또 어떤 소식이 또 왔냐면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해커가 이란의 코인 거래소를 해킹했고 1,200억 원을 규모를 해킹했습니다. 야, 이렇게 이제 이 국지전도 있고 여기에 사이버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친이스라엘 성향의 해킹 조직이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했다고 정보기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가 18일 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게 이란 최대 가상거래소인 노비텍스가 이날 해킹 공격을 받아서 온라인 지갑 핫월렛에서 자금 유출이 됐다고 밝혔고요. 이 노비텍스는 이 자사 인프라와 또 고객의 가상자산 일부를 보관하던 지갑에서 무단 접근이 감지했다고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웹사이트와 웹은 당분간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여기에 이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해커들이 이러한 여러 차례 전송을 통해서 약 9천만 달러, 1억 236억 원이 자산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난당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솔라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이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은 해커들이 훔친 가상자산을 접근이 안 되는 지갑으로 전송한 후에 소각해서 지금 자금은 사실상 유통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적이죠. 고의적으로 이란을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이버로 공격했고, 이런 조직이 하루 전에 이란의 세파흐 은행을 해킹해서 모든 데이터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 부분에서, 자, 이란이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 또 여기에 미국은까지 참전한다는 이 부분까지 나와 있는 현재 시점이 상당한 시장의 압박을 줄고 있다라고 보면 좋아요. 뭐 대내외적인 이벤트지 뭐 우리 시장의 전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 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까? 이런 소식도 들려왔어요. 바로 438밀리언 XRP가 전송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공황을 촉발하느냐, 리플이 덤핑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4억 3,800만 달러 XRP가 움직임이 지금 이런 움직임이 보였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지금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임이 났다는 것은 상당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급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급락을 하지 않고 온체인 데이터는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리플의 고래 이적이 패닉을 불러일으켰지만 외환 보유고와 또 심리는 매도 압력이 제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MBRB 비율이 195%이 부근을 맴돌면서 지금 신뢰 지수가 더 떨어질 경우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부분인데, 자, 6월 18일 4억 3,800만 달러 XRP가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된 후에 시장에 전반적으로 우려를 불러일으켰어요. 이런 움직임이 잠재적으로는 대규모 매도세에 대한 것에 나오는 건데 대규모 매도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패닉에도 불구하고 XRP가 2.16달러 부근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형 삼각 패턴 내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리플이. 또 이 소매업 심리가 불안으로 기울었지만 이 광범위한 군중 역학 또 이 고래 행동이 노골적인 이 혼돈보다는 보다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환경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MBRB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차익 실현의 랠리가 탈선을 시킬 수 있냐는 얘기죠. 자, 195%나 지금 맴돌고 있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MBRB입니다. 여기에 이 지표가 많은 보유자가 상당한 미실현 이익이 지금 의존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MBRB 수준 상승이 투자자에게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서 매도 압력보다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따라서 현재의 낙관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조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리플레이 대규모 이적이 이런 이후에 또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라도 신뢰가 더 약화되면 또 뭐 사소한 차익 실현조차도 또 광범위한 매도 모멘텀을 눈덩이처럼 불어할 수가 있는데, 밑에 내용 보면 자, 이 기다림이라고 나와요. 외환준비금은 덤프 우려와 또 모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매도세에 대해 초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온체인 지표는 다른 얘기를 좀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준비금이 3.31 감소했는데 거래소 준비금이 이런 중앙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토큰이 또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하고, 또 이게 일반적으로 매도 압력이 감소하거나 또 축적 징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라인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대형 거래소의 이동과 함께 볼 때 또 매장량의 감소가 이 임박한 시장의 덤핑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재할당, 그러니까 손바뀜인 거예요. 손바뀜 현상을 보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환율 이전에 또 이게 관련된 약세 가정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손바뀜이 일어난다. 그럼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손바뀜이 일어나면 당연히 손바뀜 받은 이 물량을 다 받은 고래는 당연히 뭐예요?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손바뀜은 뭐예요? 따로 또 멋지게 얘기하면 블록들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 말씀 꼭 드리겠고요. 770%의 덱스 거래량 급증이 뭐야? 투자 행동에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엇박자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24시간 동안 덱스 거래량이
770%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래자들의 이 탈중앙 플랫폼에서 점점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동이 비스타 거래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 또 변화를 반영하고 또 아무래도 이것은 거래 위험을 줄이면서 노출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시장이 불확실한 시기에서 이러한 급등이 이루어진 시점이 일부 투자자들은 돌파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비해서 해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시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증이 XRP에 대한 상당한 자본 이동을 보여준다. 이것은 확실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야, 네트워크 성장 약화는 경고 신호일까라 나왔는데 이런 것은 지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시점이 기술적 측면과 심리적인 이런 부분은 낙관적이에요. 기술적인 분석도 낙관적이고 심리적도 낙관적인데 네트워크 성장률은 또 급격히 하락해요. 807% 신규 주소가 그쳤고 이런 지표가 유기적인 관심도 네트워크에 이 진입하는 새로운 사용자를 측정하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저 기저층부터 또 지속 가능한 랠리가 약화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은 현재 삼각 패턴에서 거의 꼭지점에 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 가격이 통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가격이 통합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부분인 거예요. 삼각 패턴이 그려졌고 가격이 통합됩니다. 통합되고 여기서 합쳐져. 그러면 여기서 이 꼭지점까지 다다르면 이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정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밑으로 내려갈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법적인 공방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법으로도 이제 6월 13일 날 제출했던 서류가 토레스 판사가 지금 체크를 중이고 이 부분이 검토가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겠죠. 기각이든 아니면 승인이든. 근데 기각될 확률은 거의 없다 보고 승인될 확률을 지금 기각될 확률은 30%로 봅니다. 그리고 승인될 확률은 70%로 보고 있는 지금 현재 미국 내 또 변호사들, 전문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승인이 된다면 리플은 벌금으로서의 벌금도 줄어들고 5천만 달러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가 해제된다는 얘기는 기관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가치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리플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술적 패턴은 좋게 말을 해주고 또 이런 대내적인 이벤트들도 좋게 말을 해주고 있는 현재 시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죠. 매도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매도 타이밍보다는 오히려 이런 눌림목이 나오고 완벽하게 바닥을 다질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겠고 정보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방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오는 것까지 잡아드릴 겁니다. 자, 비중은 왜 나눠서 들어갈까요? 바로 현금 확보입니다. 지금은 현금 확보가 무조건 필요해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지금 대내적인 이벤트들이 많은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해놓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갖춰놔야 돼요.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갖춰놔야 된다. 말씀 꼭 드리겠고요. 비중이 많이 실려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덜어내서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해놓으셔야 된다. 말씀 꼭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정보방 들어오시면 이걸 제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비중 관리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현금 확보는 해놓고 시장은 이렇게는 안 가죠. 아무리 좋은 시장도 눌림목이 나오면서 움직여요. 이런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해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현금이 필요하죠.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개수 늘려요. 그리고 단가 낮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옵니까? 당연히 수익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릴 거고요. 매도 타이밍은 고점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릴 겁니다. 저점 매수와 고점 매수 다들 알고 있지만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꼭 정보를 받고 가셔라 말씀 꼭 드리겠고 이 정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방은 어떻게 들어온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이렇게 링크가 보입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 제가 정보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려요. 무료입니다. 정보는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 아니면 이렇게 시장 좀 눌리면 같이 대응하는 거죠. 저랑 같이 대응합니다. 누구도 아닌 저랑 같이 하니까 같이 하면서 수익도 내보자고요. 자,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바로 팔코인 뉴스. 제가 팔코인 뉴스죠. 이 팔코인 뉴스도 기억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여름인가 봅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저녁에는 약간 쌀쌀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고 오후에 또 새로운 소식 그리고
급한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보방 그리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